서울시민환영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민환영단. 생소하시죠? 당연히 생소하실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김민지 기자 논란이 좀 뜨겁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단체가 서울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야기는 서울시민환영단이지만 서울 시민이 모두가 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자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민환영단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걸었고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저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서울 그 한복판에 저런 것들이 걸려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로구청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오늘에서야 좀 그 다른 현수막도 치울 예정이라고 하고 오늘 좀 일부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요? 서울 시민 모두 환영단에 함께하자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이 단체가 말이죠. 서울시민환영단이 저렇게 현수막을 건 데 이어서 어제 서울 시내 광화문이나 신촌이나 이런 데서 전단지까지 아마 배포한 모양이에요. 자, 보시죠. 정상회담 서울 방문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나 좀 곰곰이 좀 되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영할 수 있습니다. 환영할 수 있고 만약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환영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즉 정상회담을 하려면 비핵화의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되고 예컨대 우리가 지금 전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종전의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시켰을 때 사실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 한 일이 아직 없다. 이제 남한을 이제 방문하기에는 그런 언급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가면 오히려 남남 갈등만 양산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남북 협력이라든가 교류를 방해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모든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북한이 진정성에 의해서 우리랑 대화하고 협력할 그런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환영하는 것이고 그때 더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요청 안 해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전 작가님 아까 저 현수막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뒤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단체 어떤 이제 그 친북 단체라고 생각되는 단체에서는 소셜 미디어에다가 김정은 위원장 만만세라는 것까지 올렸다 이러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때 그 위수동김이라는 말 있죠. 위대한 수령 동지 어쩌고 저쩌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른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비롯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경도된 단체다. 그야말로 친북, 종북 단체다. 이런 거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아주 우상화되고 그 문혁 이후에 정말로 이 포갑 정치를 하고 이랬을 때 모택동 만만세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택동 만만세? 네, 이 만만세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이 중국의 황제한테 쓰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하나의 인민의 지도자에게 만만세라고 한 거는 한마디로 즉 왕조 정치, 말하자면 황제처럼 보는 개인의 우상하다. 이래서 나중에 굉장히 혹독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만만세라고 저렇게 글을 올렸다는 것은 뭘 뜻하냐? 뭘 뜻합니까? 마찬가지로 위수 동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종북적이고 친북적인 그러면서도 우상화에 공산주의에서도 코웃음 치는 우상화의 길로 접어든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아까 이제 현수막 내건 단체는요, 최근에 등장한 단체고 서울시민환영단이라는 단체였습니다. 또 하나의 단체가 있어요. 백두칭송위원회라고요. 지난 8일인가 아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마 결성식 가졌을 거예요. 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자, 김민지 기자, 백두칭송위원회 이 단체가 일단 본격적으로 좀 활동에 들어간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성식은 지난 7일에 있었는데 8일이 아니고 7일입니까?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제 결성식을 가지고 가졌던 단체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화려한 꽃술을 들고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현수막을 걸면서 결성식을 가졌는데 오는 18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일요일 날. 어떤 걸 하냐면 뭐래요?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요.
연설 대회와 예술 공연을 하는데 연설 대회 이름은 김정은이고. 잠깐만, 연설 대회 이름은 제목은 김정은이고. 그렇죠. 예술 공연의 제목은 꽃물결이라고 합니다. 아하. 과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경찰의 입장은 이겁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행사 중간에 어떤 이적 활동이 포착이 되면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시민 환영단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백도칭송위원회가 7일 날 결성됐다고요? 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성식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꽃술 영상. 이 백도칭송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갔을 때 북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흔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꽃술, 붉은색 꽃술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우측에 백도칭송위원회가 지난 7일 결성식을 가졌을 때 보시면 꽃술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저 꽃술이 보이시죠? 무척 닮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비슷하게 이제 그림을 만들려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칭송위원회라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만세, 무슨 왕조나라도 아닌데 만만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어떤 잘못된 거를 오히려 답습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오히려 남북의 어떤 화해 협력을 방해하는 그런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반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원하신다면 저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본인들이 뭐 칭송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결과물을 갖고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맞지, 저렇게 맹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점점 더 저런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님 만세. 글쎄요. 김정은의 노예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노예로 살겠다. 네. 저기서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저 꽃을 흔드는 걸 보면은 정말 기운도 없이, 전에는 막 뛰더니 이제는 기운도 없으니까 이렇게 흔드는데, 김정은의 노예로 살겠다는 거에는 밖에 안 되고, 우리가 국가보안법에서 이적 고무 찬양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징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없어진 거죠. 아무리 국가보안법이 시대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법의 존재에 대해서 이 정부는 존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민주노총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얘기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누구죠?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 운영 중이라고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거 북한이 약속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김민지 기자. 이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또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북한의 입장에서 너무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빚었던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에 이어서 여당 원내대표마저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마치 북한이 속임수를 썼고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속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 한반도를 갈등과 대립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세력들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북미 남북 대화가 이들의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는 북한이 무슨 속임수 쓰고 이런 것처럼 주장하는 거는 가당치 않은 지적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약간 이제 좀 선을 그은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글쎄, 상대 당의 그 의회주의에 입각한 원내대표가 상대 당에서 가당치 않다,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거 일단 부적절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 그 대변인이 북한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른 나서 가지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 북미 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걸 아니겠습니까? 그 코트를 해서.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예. 이 미사일이라는 거는 일종의 핵탄두의 손발입니다. 그러면 손발은 빼고 몸통만 거절을 하고 몸통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점에서 하나의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탄도미사일 이것이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CSIS에서 나온 걸로는 예. 가려진 것도 있지만은 계속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 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그 뉴스입니다. 네. 더구나 뭐 아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옛날에 뭐 저기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던 거 아니냐 하지만은 예. 그때는 김정은하고 이렇게 살갑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껴안고 이랬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얘기를 했던 시절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ICBM, 미국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 이거에 대해서는 뭐 폭파도 하고 어쩐다 하지만은 예.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정거리에 있는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예.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지뿐만 아니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로서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더 심각한 우리 거죠.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도 심각하지만 우리를 딱 표적으로 하는 거는 더더욱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청와대 대변인과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것이 무슨 선동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이상합니다. 김 교수님? 예, 유사한 얘기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간에 이런 뭐 미사일 관련한 합의가 없었어요. 합의나 조약이나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를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북한을 보호한다? 그건 북한을 보호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속이고 있다. 그것도 사실관계에서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CSIS 찍은 영상이 17년 3월 달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 간에 합의 이제 정상회담을 했던 것이 작년 6월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입니다.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이에요. 6.12. 자, 그러면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 전에 이미 찍어놓은 얘기를 갖고서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건 미국의 국내 정치가의 유탄을 우리가 막고 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관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나 예. 뉴욕타임즈라든가 뭐 CNN이라든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CSIS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거를 뭐 속이는 것처럼 뭔가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확대 해석한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38 로스에서 이것은 오류다. 실질적으로 뉴욕타임즈가 선정적으로 썼다. 이 작가, 이제 CSIS 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우리가 제일 이제 무서운 것은 장사정포예요. 예. 이것보다 더. 이거는 뭐 계룡대까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요격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우리도 그만큼의 어떤 힘을 또 갖춰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쪽이 힘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 힘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군비 경쟁이라 그러죠. 예. 그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정경두 국방부의 수장,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 정부에 보고 있습니다. 장관 알고 있었습니까?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자, 저 얘기인 즉슨 6.12 아까 말씀하신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은 사실상 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그 기술이거든요.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근데 보면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국정원이요. 어제 국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 북측이 통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사일 개발 등 북측이 통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통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저 발표가 너무 안이한 진단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통상적인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방기하는 듯한.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빠른 그 북측의 동향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느슨하고 방기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 국정원도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특히 이 중단거리, 뭐 예, 예. 당사정포, 그다음에 ICBM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그 CSIS의 버뮤데즈 예.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우리는 연구원으로서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밝힌 것뿐이다. 예. 그리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